자, 비문학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유물의 정확한 제작 연대를 측정하는 작업은 고대사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유물의 나이를 알아내고 있다. 자, 유물의 제작 연대를 아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냐? 바로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인 원소로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물의 연대 측정에 쓰이는 탄소는 중성자가 8개인 희귀한 탄소이다. 바로 탄소 14C가 되겠습니다. 14C는 12C와 성질이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로서 대기 중의 질소가 우주선과 반응해서 만들어진다. 자, 14C와 12C가 다르다라는 것. 우주선이란 우리 은하 전체를 날아다니는 입자들의 흐름인데 지구로 쏟아지는 우주선이 질소와 부딪히면 그 충격으로 인해 질소의 양성자는 하나 줄고 중성자는 하나 늘어나게 된다. 원래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인 원소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7개이지만 우주선과 부딪히면서 양성자는 6개, 중성자는 8개인 원소로 바뀌게 된다. 원자의 성질은 양성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제 이 원소는 질소가 아니라 원자 번호가 6번인 탄소 14C로 바뀌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12C가 1쪽에 있다면 14C는 1개 정도, 매우 희귀하구나,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14C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생성 과정은 우주선과 뭐에서? 반응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양이 매우 어떻다라는 거? 적다라는 거.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문에서는 생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뭐 양성자가 몇 개고 중성자가 몇 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요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생물체의 몸은 공기를 통해 받아들인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동식물은 대기를 호흡하기 때문에 이들 동식물의 내부에는 일반 탄소인 12C와 희귀탄소인 14C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동식물이 죽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 죽게 되면은 12C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반해 방사성 원소인 14C는 붕괴되어서 점점 줄어든다. 결국 14C는 붕괴되어 다시 질소로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의 경우 원자액이 방사선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원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자, 결국 14C라고 하는 게 붕괴되어 줄어드는 것. 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이때 원자 중에 붕괴되지 않고 남은 원자 개수가 처음에 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는 원소에 따라 다양한데 14C의 경우는 5730년이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유물의 나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14C의 양을 측정한 다음 1조분의 1이라는 기준 비율보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물이나 미라의 샘플 속에 포함된 14C의 양을 측정한 결과 12C에 대한 농도가 2조분의 1이라면 그 유물의 나이는 5730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요, 식물이나 동식물이 죽음을 맞게 되면은 14C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자, 그러면 그 줄어든 양을 측정함으로써 얼마나 됐는지 시간, 즉 유물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측정 시료를 그대로 측정기에 넣는다고 곧바로 연대가 계산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측정 시료는 대부분 많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순물이 포함된 시료로 측정하면 오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하려면 시료로부터 순수한 탄소를 끄집어내는 고도의 정밀 작업을 먼저 해야만 한다. 자, 측정 시료로부터 순수한 탄소를 끄집어내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매우 유효한 방법이지만 이를 측정에 다량의 탄소 시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이다. 자, 단점도 있네요. 자, 그런데 귀중한 문화재의 경우 측정을 위해 몇 그램이나 되는 탄소 시료를 떼어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가속기 질량 분석기이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불과 0.001g의 탄소 시료로도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다. 즉 이전 필요량의 약 1000분의 1로도 연대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지문은 유몰의 연대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연대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기 질량 분석기라는 방식을 요즘은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대기 중에 14C와 12C의 비율이 유물 연대 측정의 관건이다? 아니라고 했죠. 14C가 줄어드는 것, 줄어드는 양을 측정하는 것. 자, 그것이 이제 바로 유물 연대 측정의 관건이었죠. 틀렸습니다. 2번 14C와 12C는 대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1대 1조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즉 14C는 매우 어떻다? 희귀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자,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 개 대 1개의 비율로 있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3번 가속기 질량 분석기의 등장으로 비로소 순수한 탄소를 얻다. 자, 탄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유물 연대 측정 방법이었죠. 틀렸습니다. 4번 측정 시료의 양을 적게 하면 불순물이 적어지므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걸러내는 문제였죠. 틀렸습니다.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자가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물을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